자, 전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 없어요. 서울 심상치 않은데 안정화 대책 언제쯤? 도대체 언제쯤? 정말 저희도 제일 궁금한 내용이죠, 이건.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저도 이거 아실에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아파트 실거래가 앱.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23일 기준 29,315건이다. 네. 예, 올해 1월 34,587건에 비하며 15.24%가 좀 감소를 했고요. 1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37,828건과 비교해 보면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22.5%가 줄었다. 이에 비해 전세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가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지금 3주 연속 100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물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유통량은 줄어들고 지금 수요는 좀 늘어나고요. 뭐 53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물 감소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보증금은 크게 올라 곳곳에서 전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뭐 서울 행당동의 이제 서울숲 리버브자이 전용 128제곱미터는 지난 11월 신고가인 16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갱신이 됐고요. 이 단지의 기존 전세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 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전세가가 상당히 셌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서울 내 아파트 전세 물량은 17,610가구로 전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아파트 전체적인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올해 내년 뭐 한 2, 3만 가구 입주 물량이 있지만 그 후가 또 문제죠. 서울에 이제 필요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의 한 4만 5천에서 4만 8천 가구의 입주 물량이 필요한데요. 네. 근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 한 2, 3만 가구 예정돼 있으니까 필요한 양보다도 적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26년도부터가. 전세 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인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원래 뭐 5월 중에 발표될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임의대로 발표할 수는 없는 문제고 관계 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5월 중에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달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물건들이 이제 2+2 다 쓴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6월 달 중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월 달 중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서 특히나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 126%, 공시가격 126%를 적용을 하면서 빌라 시장을 초토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빌라 시장을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거를 다 또 정상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전세난에서 월세난으로. 월세 매물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매물은 22년 7월 5일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치고요. 일각에서는 서울의 월세 매물이 조만간 1,700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지금 월세 시장도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 와중에 강남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를 넘어서기도 한다. 공급자뿐 아니라 높은 계약 보증금이겠죠.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과 고금리의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 역시 월세를 선호하는 모습이 추후 전월세 가격 상승에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음아파트 옆에 있는 대치동 레미안 대치플리스 같은 경우에 전용마저 84제곱미터의 임대차 계약 중 26건이 모두 월세. 이야. 모두 월세. 네. 그럼 전세가 0건.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두 개 가격이 있죠. 매매 가격이 있고 이제 전세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라는 거는 현재 지금 실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점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게 전세 시장은 우리가 선행 지표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또 이제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제 구조고요. 반대로 전세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면 매매 시장도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사실 지금 매매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세 시장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지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입주 물량이 구조적으로 왜 줄어드냐, 입주 물량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땅이 없어요. 그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럼 재건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저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돼서 지금 신규 아파트로 변한 게 뭐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저층 아파트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송파의 이제 가락시형 같은 경우 헬리오시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층 아파트였고 지금 반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 쪽에 이제 고덕주공 일대 같은 경우도 저층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파트들 지금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중층 아파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 지금 저층 재건축에서 지금 중층 재건축 시대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층 재건축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요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층 재건축 할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는 물량은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으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건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층 재건축하고 중층 재건축하고 일반 분양물에 대한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저층 재건축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중층 재건축 시대가 오면서 어찌됐든 일반인한테 줄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에 비해서. 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다 예전에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그러니까 재개발도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역들, 재건축도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층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또 사업비에 대한 부담까지 또 생겼네요. 그러니까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합원의 이익이 나는 지역들만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도 강북권 대개존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뭐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요. 서울에서 사실은 아파트 공급량은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새 아파트는 지금 계속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제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집을 사기가 힘든데 외지인들까지 가장 안전한 서울에 집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물량이 나오는 것들이요. 재개발, 재건축 정부에서 아무리 이게 대상 지역을 늘려주더라도요. 뭐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주더라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물량은 과거에 비해서 더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싼 가격에 원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싼 가격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뭐 심플하게 살다 가자님, 예, 지금 집값 바닥인데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에 있는 시장이 아닌가.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좋았을 때 어떤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이 많이 올랐죠. 이 경험에서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신규 아파트 너무 비싸다. 예, 내가 좀 구축을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입지 괜찮은 지역,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에 좀 구축이라도 좀 매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